안녕하세요, 김용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덴티스의 세이브 GBR 키트를 가지고 오아시스를 찾아왔는데요. 세이브 GBR 키트는 2016년에 덴티스와 같이 개발부터 참여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저한테는 다른 키트들보다 훨씬 더 애착이 많이 가는 제품인데요. 먼저 그 제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이브 GBR 키트는 GBR의 예지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GBR 수술 전용 키트입니다. 세이브 GBR 키트의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티칼 퍼포레이션을 위한 라운드버와 본 트리밍과 그래듈레이션 티슈 제거를 위한 그라인딩 버, 자가골 채취를 위한 본칩 드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텍 및 본 스크류 드라이버를 유니버셜 핸들과 결합한 뒤 다양한 픽세이션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멤브레인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픽세이션 컴포넌트는 본 스크류 3종, 본텍 2종, 텐팅 스크류 4종, 힐링캡과 스페이서로 구성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멤브레인을 간편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스크류의 정확한 깊이를 조절하고자 한다면 파일럿 드릴과 스타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이브 GBR 키트를 사용하여 간단한 GBR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라운드버를 사용하여 코티칼 본을 퍼포레이션 합니다. 또한 멤브레인의 적합을 위해 필요시 그라인딩 버를 이용하여 본을 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자가골 채취가 필요한 경우 본칩 드릴을 이용하여 자가골을 편리하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본칩 드릴은 스타퍼를 하단부에 고정시킨 후 스타퍼가 끝까지 닿을 때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비흡수성 멤브레인을 준비합니다. 멤브레인을 잘 고정한 뒤 픽세이션 컴포넌트 안의 본텍을 통해 멤브레인 하방을 고정합니다. 다음으로 골 이식제를 넣습니다. 추가로 본텍을 사용하여 멤브레인 상방을 고정하면 됩니다. 만약 고정시킨 본텍을 제거하고 싶다면 리무버 팁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본 스크류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본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바로 적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파일럿 드릴과 스타퍼를 사용한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소개 영상은 다들 잘 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개발할 때 GBR 키트를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 그리고 케이스를 보면서 간략하게 개발 배경과 그 사용법을 조금 더 임상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 GBR 키트 치고 굉장히 많은 류의 드릴들이 있고 스타퍼가 있고 뭐 복잡한 컴포넌트들이 많아서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 있는 드릴입니다. 1.0 직경의 드릴이 있고요. 스트레이트용 핸드피스에 연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임플란트용 콘트라앵글 핸드피스에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GBR에서 아무리 좋은 뼈 이식제 멤브레인을 쓴다고 하더라도 블러드 서플라이가 되지 않으면 실제 성공적인 골 재생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티칼 퍼포레이션, 즉 본셀과 시그널링 몰레큘들을 얻기 위해서 코티칼 퍼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적용할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1.0 직경의 드릴을 넣어놨습니다. 카바이드 버가 되겠고요. 라운드 버입니다. 우리가 다들 병원에 있으시겠지만 GBR 할 때 또 소독되지 않은 벌을 쓰기도 좀 찝찝한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키트 안에 다 구성을 해놨고요. GBR의 전제 조건인 블러드 서플라이를 하실 수 있게 만든 드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4번이나 6번의 라운드 벌을 이용해서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덴티스의 서지컬 키트 안에 있는 가이드 드릴 혹은 렌스 드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피줄골 천공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제는 GBR을 하시게 된다면 세이브 GBR 키트에 있는 1.0 직경의 드릴 스트레이트 핸드피스가 준비되어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임플란트용 콘트라 앵글에 끼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커팅 스피드는 콘트라 앵글에 쓰실 때는 1500rpm,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에 쓰실 때는 30,000에서 40,000 rpm 정도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더 굵은 드릴이에요. 어떤 드릴이냐면요, 오스테오플라스티를 위해서 만든 드릴이 되겠습니다.
물론 베이직한 심플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도 크레스탈의 코티칼 본드를 좀 플래트닝 시키거나 라운딩을 시키거나 아니면 딤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묵하게 크레터 형상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GBR을 하는 경우에 특히 수평적인 골골선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플래트닝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오스테오플라스트를 시켜줄 수 있는 드릴이 필요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와 콘트라앵글용에 끼울 수 있게 두 가지 종류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커팅 스피드는 동일하게 라운드버와 같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쓰실 수도 있습니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할 때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래놀레이션 티슈들은 주변에 있는 골벽과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져 있습니다. 어디 이전이 심하다는 거죠. 서지컬 큐렛으로 긁어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100% 다 제거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 오스테오플라스티용 그라인딩 벌을 이용해서 그래놀레이션 티슈들을 발치창 내벽에서부터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됐었던 만성 치주염으로 인해서 당연히 버컬벌에 소실이 있어서 GBR을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식립하고 뼈 이식제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그래놀레이션 티슈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어디저리 심하면 잘 제거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용보다는 콘트라앵글용 핸드피스, 하지만 접근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드릴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 연결해도 좋겠고요. 이런 경우에 내벽을 좀 그라인딩 해주면서 혹시 남아있는 그래놀레이션 티슈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드릴입니다. 그래서 오스테오플라스티용으로도 쓰지만 그래놀레이션 티슈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이트 핸드피스가 미리 구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에 연결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자가골을 채취할 수 있는 본칩 드릴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덴티스에서 단품으로 예전에 판매를 했었던 드릴인데 현재는 이 안에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자가골을 채취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직경 5.0파이에 본칩 드릴을 구성해 놨습니다. 스타퍼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요, 저 스타퍼와 드릴의 내면에 자가골이 채취가 됩니다. 하악 구치부와 상악 전치부, ANS 같은 부위에서 좀 코티칼본이 두꺼운 부위에서 이 드릴을 사용하게 되면 이 드릴의 진입 깊이가 약 3에서 4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본칩, 자가골 칩을 충분히 채취할 수 있고요. 채취한 상태에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가골이 좀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충분히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펙트가 큰 부위라고 한다면 이 자가골을 샌드위치 테크닉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는 세이브 본칩 드릴이라는 이름으로 단품으로 판매를 했었는데요. GBR 키트 안에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한 번 정도 쓰시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충분한 양의 본칩을 자가골로 채울 수가 있겠고요. 한 두세 번 정도 쓰고 나면은 샌드위치 테크닉을 하기에 충분한 양의 자가골 칩들이 얻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픽세이션 컴포넌트 파트가 되겠습니다. 저거는 분리가 가능하고요. 대부분 저기에 넣고 쓰지 말고 분리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본택과 픽세이션 스크류 두 종류 파트로 먼저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택은 그 색깔에 따라서 길이를 두 가지 길이로 나눠놨습니다. 3.5mm와 5mm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 이유는 하악같이 코티칼본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짧은 드릴로도 충분한 픽세이션이 되겠지만 상악 대구치와 같이 골질이 소프트한 경우에는 3.5mm 길이의 본택으로는 고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긴 길이의 본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길이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고요. 구별하시기 쉽게 색깔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보라색은 3.5mm, 파란색은 5mm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고정이 안 나올 경우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픽싱 스크류, 우리가 본 스크류, 직경 2.0파이의 본 스크류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쟤로 고정을 하면 훨씬 더 높은 고정력으로 멤브레인을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오비스의 TRM과 같은 비흡수성 멤브레인에 고정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이펙스 부위에 주로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절개선 하방의 링걸이나 팔라탈 쪽에서 코로나 파트 쪽도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최소 2가의 이상의 본택을 써주셔야지 이 멤브레인이 들뜨는 것을 방지해 주고요. 일단 멤브레인이 들뜨게 되면 운드도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멤브레인이 하방에 있는 고리식재를 잘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GBR의 예후가 안 좋아지겠죠. 보시면 이렇게 말렛을 이용해서 쳐주게 됩니다. 초창기 프로토타입에서는 색깔이 없어서 지금은 동영상에 보시면 저렇게 색깔이 없는 타입인데요. 지금은 아노다이징을 통해서 색깔을 부여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픽싱 스크류예요. 픽싱 스크류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멤브레인을 고정할 때도 쓰지만 주로 멤브레인을 고정할 때 쓰는 픽싱 스크류는 짧은 거를 씁니다. 4mm 정도, 6mm나 4mm 정도를 대부분 쓰게 되는데 긴 픽싱 스크류가 있습니다. 주로 개발 목적은 블럭본을 고정할 때 쓰지만 최근에 블럭본을 사용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저 역시도 1년에 블럭본 몇 케이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보다는 저는 텐팅 스크류의 목적으로 긴 스크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티칼로 어떤 본을 오그멘테이션 하고자 할 때 아무리 오비스 TRM이 티타늄 리인포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디펙트가 크고 수직으로 거상량이 많아진다면 연조직으로부터는 컴프레션 때문에 이 멤브레인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컬랩스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란 그런 양으로 그리고 아이디어란 그 컨투어로 골재생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때 저 텐팅 스크류처럼 멤브레인을 서포팅 해주는 텐팅 폴을 하나 세워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땐 주로 이렇게 긴 길이의 본 스크류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 논문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디펙트의 즉 잔종 골벽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공간 유지 능력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공간 유지 능력이 좋은 TRM과 같은 멤브레인을 쓴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경우에 이 멤브레인을 서포트 해주기 위한 텐팅 폴이 필요하다는 컨셉이 되겠고요.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현자 2개의 임플란트 사이에 버티칼 디펙트가 심하죠. 저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버티칼로 GBR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심한 수직 골 결손을 가지는 부위에서는 아무래도 서포팅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수직으로 거상하고자 하는 양만큼 텐팅 스크류의 목적으로 긴 본 스크류를 식립을 해주고요. 저기에 멤브레인을 적용을 해주고 하방으로 고리식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수직적으로 꺼지지 않는 골재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그런 것처럼 이런 작은 디바이스 하나가 원장님들의 수술을 명품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텐팅 스크류는 제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플란트와 동일한 티타늄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레이드 5의 티타늄이기 때문에 큰 골반응이나 장기로 놔두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수로 파노라마 보시면 수로 5개월째 이렇게 많이 거상된 양을 보시는데요. 술전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렇게 디펙트가 심했던 부위, 물론 1번과 3번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2번 부위에는 판틱으로 처리를 할 거지만 저런 부위에 수직으로 골 증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어지는 임플란트 보철물의 신미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스팬이 메조디스탈로 좀 긴 부위에 GBR을 하는데 잔종 골벽이 없다, 즉 심한 버티칼 디펙트라고 한다면 텐팅 스크류 용도로 본 스크류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드릴이에요. 1.2 드릴이 되겠는데요. 얘는 저 아까 말씀드린 텐팅 스크류를 아니면 본 스크류를 텐팅 스크류 용도로 쓰고자 할 때 쓰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드릴링을 깊이를 조절하고자 3mm, 5mm, 7mm 스타퍼를 만들어 놨고요. 스타퍼는 쓰셔도 되지만 대부분 하악에서는 정확하게 좀 코티칼본이 두껍기 때문에 드릴링 깊이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만 상악에서는 코티칼 부위만 살짝 열어주시면 대부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드릴링 할 때 드릴링 깊이도 조절할 수 있게 스타퍼가 부여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특이한 컴파트먼트인데요. 스페이서랑 힐리캡입니다. 우리가 오비스 TRM이 다양한
사이즈 그리고 다양한 모양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오피스 TRM 한번 브로셔를 보시면 이렇게 홀이 뚫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홀이 도대체 뭔가 고민을 하실 텐데, 이 홀은 처음에 개발할 때 당시는 커버 스크루로 임플란트랑 다이렉트로 연결하도록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PTFE 멤브레인 하방으로는 약 1mm 정도 두께가 되는 슈도페리오스팀이라는 연조직 레이어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픽스처 탑에 바로 이 PTFE 멤브레인을 적용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커버 스크류가 픽스처 탑 상방으로 돌출되는 양이 0.6mm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1mm 정도의 레이어의 연조직이 생기게 되면 픽스처 탑의 일부가, 즉 러프 서페이스 일부가 연조직 내로 노출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 면에서 불리해집니다. 아무래도 러프 서페이스가 노출되면 유지 관리도 문제가 되겠죠. 이 두께가 1mm 정도이기 때문에 얘를 보상해 줄 목적으로 반드시 그 오피스 TRM과 같은 PTFE 멤브레인을 픽스처랑 연결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이 슈도페리오스티움의 두께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최소 1mm 정도가 되는 스페이서가 필요해 주게 됩니다. 그럴 목적으로 이 스페이서를 개발을 했고요. 즉 연조직이 모자라서 이 PTFE 멤브레인이 노출될 것이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홀이 있는 형태의 오피스 TRM 멤브레인을 픽스처에 저렇게 다이렉트로 커버 스크류를 이용해서 연결하시지 마시고요. 이 스페이서를 쓰시면 좋다는 겁니다. 45번 심한 치주 질환 때문에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고요. CT상으로 보면 버컬볼에 디펙트가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연조직이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이렉트로 픽스처 탑 위에 오피스 TRM 멤브레인을 위치시키고 힐링이나 커버캡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연조직이 생기면서 픽스처 일부가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스페이서를 연결을 해줍니다. 홀이 없는 멤브레인을 쓰고자 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또 이런 멤브레인 펀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멤브레인의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주시고요. 아니면 홀이 있는 거는 저 홀을 통해서 바로 고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 당시는 제가 홀이 없는 일반적인 티타늄 리인포스가 되지 않은 일반적인 그 오피스 멤브레인을 썼고요. 자, 그래서 픽스처에 저 스페이서를 연결을 하고 얘를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얘를 고정해 주는 거는 전용 저 스페이서에 호환되는 힐링 캡. 직경은 5.0, 하이트는 3mm와 4mm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이즈를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고 고리식하고 하방 쪽 에이펙스는 적합을 위해서 본택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힐링 주변으로 어프록시메이션 수쳐만 해주고 나면 골 잘 만들어지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8주째 힐링 양상이고요. 연조직 힐링 굉장히 우수하죠.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면서 동시에 GBR을 했는데 연조직 힐링 잘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4개월째 제거할 때는 동일하게 힐링 캡 제거해주고 플랩 살짝 열어서 스페이서 제거해주고 오피스 TRM 멤브레인 제거해주고 보시면 골 재생이 굉장히 양호하게 잘 일어난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힐링 어파트먼트 체결해줬고요. 다음으로는 이 본택 그리고 본 스크류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드라이버 핸들인데 유니버셜 핸들이라고 저는 이름을 줬었거든요. 여기 옆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모든 컴파트먼트들이 여기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택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본택 팁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스크류를 쓰고자 할 때는 저 스크류 드라이버 팁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본택을 제거하고자 할 때는 본택 리무벌 팁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유니버셜의 핸들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한 본택 드라이버 팁은 옵셋이 있는 것과 스트레이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 구치부와 같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한번 꺾여 있는 옵셋을 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대합치부가 걸리거나 어퍼립이나 아니면 로어립, 마우스 코너들이 걸리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했고요. 네, 지금까지 제 짧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덴티스의 세이브 GBR 키트를 이런 생각과 이런 목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원장님들께서도 키트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놨구나,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짧은 인상을 해보면서 다른 키트들, 즉
상악동 수술이나 다른 수술들을 위한 기구들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세이브 사이너스 키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GBR을 하다 보면 GBR은 술자의 그런 어떤 임상적인 노하우와 그런 테크닉에 의존을 많이 하는 거지, GBR을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기구가 없어서 제가 한번 개발을 해보게 됐고요. 그때 같이 덴티스와 같이 개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점은 GBR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찾아야 되는 모든 컴파트먼트들을 한번 한 키트에 구성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만들게 됐고요. 어쨌든 이 덴티스의 세이브 GBR 키트가 원장님들의 GBR 임상에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오아시스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